한글로 굳이 번역을 하면 관리거리인데, 이건 뭐냐면 각 라우팅 프로토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라우팅 프로토콜마다 기본적인 우선순위라고 해야 되겠네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라우터에 라우팅 프로토콜이 하나만 동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동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RIP를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 두 개 라우터는 예를 들어서 RIP로 서로 네트워크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고, 또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라우터 두 개는 뭐 EIGRP를 통해서 서로 네트워크 정보를 공유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작아서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간단하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로만 연습을 했지만, 네트워크 이제 점점 연결을 하다 보면은 거대한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이게 이제 하나 회사이고 하나 기관이 뭐 조직이 되고 할 텐데, 어떤 회사에서는 뭐 예를 들어 특정한 부분에서는 뭐 RIP를 구현하고, 특정한 부분에서는 OSPF가 동작되고, 어느 특정한 영역에서는 EIGRP가 동작되고, 뭐 이렇게. 이거 말고도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 몇 가지 더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막 혼재해서 사용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 라우터에 라우팅 프로토콜이 여러 개 동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RIP가 동작할 수도 있고, 뭐 OSPF가 동작할 수도 있고, 등등등 그래요. 그러면 각각의 라우팅 프로토콜은 자기가 동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정보를 열심히 모아오겠죠. 그러면 라우팅 테이블에 그 네트워크 정보들이 계속 이렇게 쌓일 텐데, 정보를 수집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에 따라서 라우팅 테이블을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같은 네트워크라 하더라도 RIP가 알게 된 네트워크와 예를 들어서 OSPF가 알게 된 네트워크와 EIGRP가 알게 된 네트워크들이 막 있을 텐데, 동일한 경로이면 문제가 없지만 네트워크 일종의 이제 연결 형태, 이걸 토폴로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연결 형태가 복잡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네트워크에서 B라는 네트워크로 갈 때 경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라우팅 프로토콜에 따라서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은 뭐 간단한 이 연결을 1번 경로를 알려줄 수도 있고,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은 2번 경로,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은 3번 경로 등등등 자기네들이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막 알려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 라우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라우팅 프로토콜이 알려주는 그 네트워킹 정보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알게 된 네트워크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라우팅 프로토콜은 제일 나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우선순위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거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상에서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통신에 대한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비용이 올라간다. 속도가 느리다든지, 아니면 전송이 뭐 속도가 느리다든지, 아니면 그 전송하는 트래픽 양이 적다든지, 네트워크가 불안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선택하는 그 비중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본 거리는 숫자가 적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그러니까 숫자가 적을수록 먼저 선택을 하고, 숫자가 높을수록 그쪽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선택이 된 습득된 네트워크 정보는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여기 보면은 네트워크 정보를 어떤 식으로 알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방법대로 알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도 있고,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스태틱으로 등록되는 네트워크도 있고, 그 다음에 내부 EIGRP라고 했는데 그냥 EIGRP예요. 우리가 배운 거 EIGRP, IGRP는 아직 안 배웠죠? 같은 거예요. IGRP를 확장한 게 EIGRP예요. 여기 E는 Extended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OSPF, ISIS는 아직 안 배웠고, RIP, 외부 EIGRP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건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배울 텐데 우리는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는 외부 EIGRP 나왔죠. 재분배하는 거예요.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EIGRP로 변환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건 0순위예요. 기본
관리거리 값이 0번이야. 가장 적은 값이죠. 그러니까 이게 0순위. 무조건 얘는 우선 등록하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태틱으로 등록한 거는 관리자가 등록한 거죠. 이런 건 이제 1순위예요. 0순위 다음에 1순위. 그 다음에 이제 이 IGRP에 의해서 등록되는 네트워크의 가중치는 우선순위는 90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OSPF는 110, 그 다음에 RIP는 12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잘 모르겠다. 그럼 255예요. 근데 이제 이건 트래픽 전달 안 하고 이제 보통 이제 멀티캐스트라고 해서 이제 컨트롤 정보가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건데 이건 우리는 무시하면 되고 몰라도 되고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본 관리거리 기본 거리라고 표시되어 있고 이런 디스턴스 또는 관리거리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우선순위를 얘기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IGRP가 네트워크 정보 A라는 네트워크가 있어. 이 라우터 입장에서 A라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습득을 해왔는데 이 IGRP가 알려주는 네트워크 정보하고 그 다음에 RIP에 의해서 알게 된 정보하고 OSPF에 의해서 알게 된 정보가 있으면 라우터는 이 세 가지 라우팅 프로토콜이 똑같이 A라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려주면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러면 기본 거리 또는 관리 거리 또는 이 AD라고 표기도 해요. 그 약자를 따서 그 AD가 적은 예를 들어서 EIGRP가 우선순위가 셋 중이라면 제일 높겠죠. 그래서 EIGRP에 의해서 알게 된 네트워크 정보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선택 안 하는 거예요. 그 라우팅 프로토콜,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이 안 되겠죠. 그런 의미. 이거는 그냥 그 라우팅 프로토콜의 우선순위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제 보통 보면 여기에서 이네이블로 가서 show IP 라우트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이게 110이죠. 110이면 뭐 있죠? 지금 현재 이게 OSPF로 다 OSPF죠. OSPF에서 알게 된 이 라우팅 프로토콜의 일단은 그 AD 값이에요. 그러니까 관리거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 아 이게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알게 된 거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우팅 프로토콜이 계산된 일종의 비용, 코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거는 좀 수식이 좀 복잡하니까 뒷부분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여기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show IP 프로토콜이라는 명령. 아이고. 이런 오류가 뜨면 얘가 이제 이걸 해석하려고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럼 이거 보지 말고 다른 걸 보죠. 여기서 보죠. 이걸로 보는 게 낫겠다. en show IP 프로토콜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show IP 프로토콜은 뭐냐면 현재 내가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라. 내가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을 돌리고 있느냐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라우팅 프로토콜은 OSPF가 동작하고 있어요. 내가 OSPF 1번이라고 하면 실행을 한 것 같아요. 프로세스 1번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와 있고 라우터 ID라는 게 있어요. 라우터 ID는 이 라우팅 프로토콜이 OSPF로 동작하는 애들끼리 라우터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각각을 구분해주기 위한 번호인데 보통 뭘로 쓰냐면 이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IP 어드레스를 보통 써요. IP 어드레스, 이 라우터에 설정된 IP 어드레스 중에 하나를 ID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ID는 IP 어드레스는 중복되지 않으니까. 이건 나중에 좀 다음 강의 시간에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건 좀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디폴트가 이제 110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라우팅 프로토콜의 가중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AD.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리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동작하고 있는 프로토콜이 라우팅 프로토콜이 뭐냐? 이건 이렇게 확인할 ID, show IP 프로토콜로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볼까요? 여기 와일드카드 마스크라고 해서 우리가 이 IGRP나 OSPF에서 네트워크를 등록할 때 와일드카드 마스크라는 걸 사용했죠.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뭐냐면 그 네트워크 등록 시에 사용을 했고 서브넷 마스크하고 이제 동일한 개념
동일한 이제 그 유사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단지 이제 0하고 1하고 서로 이제 스위칭 음, 바뀌어서 표기가 되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쉬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보통 0이 먼저 오죠. 서브넷 마스크는 255, 255, 255, 00 이런 식으로 1이 먼저 오죠.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0이 많이 오는데 그거는 서브넷 마스크는 뭐냐면 앞부분이 서브넷 마스크는 네트워크 영역이 어디까지이고 호스트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얘기를 하는 건 서브넷 마스크예요. 그 서브넷 마스크는 네트워크와 호스트를 구분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 IP 어드레스 보면 네트워크 앞부분에 있고 호스트가 뒷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브넷 마스크는 앞부분이 네트워킹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1로 표시를 하고 뒷부분이 이제 호스트이기 때문에 0으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대부분은 앞쪽에 1이 오고 뒷부분에 이제 0이 오는데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뭐냐면 앞쪽은 0이 오고 뒷부분 1이 오죠. 그 이유는 뭐냐면 0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내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다. 일치하는 값이 일치해야 되는 범위를 0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0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일치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고 1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스크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로 표시하는 거예요. 와일드카드 마스크에서 그 8비트만 가지고 일단 설명을 할게요. 어차피 이제 모든 비트가 다 동일한 패턴이니까 보통 8비트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가중치를 갖죠. 이런 가중치를 가져요. 만일에 그 특정한 8비트가 0으로 표기될 수도 있고 전부 다 1로 표기될 수도 있고 아니면 0과 1이 이렇게 혼합으로 이제 표기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럴 거예요. 서브넷 마스크라면 여기가 1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0으로 표시가 되고 이렇게 할 텐데 1로 표시되어 있는 그 자리는 네트워크의 자리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0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리는 호스트 자리입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걸 32비트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0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내가 일치 여부를 확인을 하겠다. 일치해야 된다. 그 부분은 체크를 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1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마스크 처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안 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전부 다 이렇게 모든 비트가 0으로 튀어 있으면 요 자리는 일치 여부를 내가 확인하겠다 이거예요. 1로 전부 다 표시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내가 안 보겠다, 확인을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마스크 처리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0하고 1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0으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0이 두 개고 나머지가 이제 1이다 그러면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내가 일치 여부를 따질 것이고 1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내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안 보겠다 이거예요. 마스크 하겠다, 안 보겠다, 확인 안 하겠다 이 말이죠. 만일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제 왼쪽에 두 개의 비트는 보겠다 이거. 이 두 자리는 내가 확인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여기 세 번째 값처럼 0과 1이 있으면 요 네 자리는 내가 볼 것이고 일치 여부를 내가 확인을 할 것이고 1로 되어 있는 요 네 자리는 내가 확인 여부를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혹시 오게 되면 이 끝자리 두 자리는 내가 확인하고 이건 확인 안 하겠다 이렇게 되겠는 텐데 우리가 이 IGRP나 그 OSPF나 여기에서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사용했는데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뭐냐면 왜 썼냐면 우리가 네트워크를 등록하려고 했었죠.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죠. 자, 만일에 우리가 네트워크 아이디를 이렇게 주고 여기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줬으면 이거 와일드카드 마스크인데 0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255는 사실 풀어보면 1로 되어 있죠. 8비트가 다 1이니까. 그래서 여기 24비트는 0으로 다 되어 있고 뒤에 8비트는 1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로 되어 있는 이 8자리는 내가 안 볼 것이고 0으로 되어 있는 이 3자리는 내가라기보다 이 시스템에서 일치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이 와일드카드 마스크하고 IP 어드레스하고 네트워크하고 같이 이제 조합해서 봐야 되니까 앞에 있는 3자리는 결국 210하고 11하고 6하고 요 3자리죠. 요 3자리는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한다는 얘기고 뒤에 있는 마지막 숫자 4자리는 네 번째 자리는 0이 들어가는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는 내가 마스크 처리 안 보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요 앞에 있는 네트워크 아이디하고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같이 입력을 하게 되면 두 개를 조합해 보면 앞에 있는 숫자 3자리는 딱 일치해야 되고 뒷자리는 안 보겠다는 거니까 결국은 앞에 있는 3자리만 보는 거예요. 결국 210하고 11하고 6까지만 내가 관심이 있고 뒤에 네 번째 숫자는 관심 없다. 확인 안 하겠다 이 말이니까 결국 등록되는 네트워크는 210점, 11.6점 관심 없으니까는 뭐가 오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0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숫자 3자리는 일치 여부를 따지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숫자 210하고 11하고 7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의미가 있는 거고 뒤에는 네 번째 숫자는 확인을 안 한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3번의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되면 그 테이블에는 그 DB에는 210.11.6 요 숫자하고 210, 11.7, 210, 11.8 여기까지만 관심 있는 거고 뒤는 마스크 처리 0으로 이제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죠. 뭐가 오든지 상관이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앞에 있는 3자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겠죠. 그런 의미이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그러면 이제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네트워크 어드레스하고 이렇게 조합해서 사용할 때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떠한 형태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일단은 어드레스가 있고 그 어드레스에 대해서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되겠죠. 어떤 어드레스가 있고 그 어드레스에 대해서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걸 전체적인 표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어드레스를 등록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OSPF나 EIGRP에서 이제 사용했으니까 거기를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등록하고 싶은 네트워크가 130.000이다 그러면 내가 확인을 할 부분은 앞에 있는 이 130 부분이지 뒤에 있는 000 부분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볼 필요 없이 앞부분만 일치하면 이 부분만 내가 확인을 해서 이 앞쪽만 정확하게 일치되면 오케이 내가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특정한 어드레스를 주고 IP 어드레스죠. 어제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됐든지 IP 어드레스에 대한 부분이 있고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이렇게 하면 1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내가 확인하지 않고 0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내가 확인을 하겠다. 이 부분만 내가 보고 일치 여부를 따지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에 똑같이 이렇게 IP 어드레스에 주소를 주고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면 255, 255 이 부분은 전부 다 1로 되어 있잖아요. 8비트가 다 16비트라 토탈 16비트 이 부분은 내가 안 보겠다 이거고 앞에 0으로 되어 있는 16비트 이 부분만 내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일치되는지를 따져서 그 부분만 내가 체크하겠다 이런 거예요. 만일에 이렇게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이렇게 줬어요. 앞에 7이네 255가 아니고 그러면 이걸 분해를 해봐야 돼.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가 0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1인지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럼 분해를 하자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뒤에 앞에 있는 5개 비트 그리고 여기 16개 비트 해서 21개 비트가 되는 거죠. 21개 비트까지만 내가 확인을 하고 뒤에 있는 3비트하고 여기 있는 8비트에서 11비트는 안 보겠다 이거예요. 무시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도대체 그럼 주소가 어떻게 변하는 범위인가?
그럼 여기는 앞에 있는 네 자리가 변하는 기본적인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1, 2, 4, 8이니까 8씩 증가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이에요. 8씩 증가하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는 뒷부분에 있는 8비트만 안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자리만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세 자리는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130, 18 요 자리까지만 내가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0으로 다 했을 때는 숫자 네 자리를 다 보겠다는 거죠.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특정한 한 대의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때는 이렇게 이제 표시되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이제 전부 다 255, 255, 255, 250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다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고 따져보지 않겠다 이거죠. 확인을 안 하겠다 이거죠. 그럼 이걸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보니까 뭐가 오든지 간에 전부 다 해당이 될 때는 마스크를 다 해버리고, 내가 꼼꼼히 네 자리 숫자를 다 보겠다 할 때는 0으로 하면 되는데, 그때는 딱 컴퓨터 한 대만, 왜냐면 IP 어드레스를 다 써야 되니까 특정한 한 대가 될 것이고, 여기가 250을 하게 되면 모든 컴퓨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정 부분만 마스크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 해당되는 주소 영역대에 있는 모든 컴퓨터, 네, 이렇게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여기 있네. 여기 250을 하게 되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 아무것도 내가 따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이런 요 표기법은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만 내가 확인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간단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랩은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고 그 결과물을 그 이클래스에 업로드하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네트워크 있죠. 이 네트워크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패킷트레이서에 이런 네트워크를 일단은 전부 다 구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것들을 여기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런 네트워크를 일단은 파일로 업로드 할 테니까 그 파일을 활용하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네트워크를 보면,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보면 여기 그 라우터가 R0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R1, 2, 3 해가지고 전부 다 라우터가 4개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라우터들은 이렇게 시리얼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라우터 R1, 2, 3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네트워크가 전부 다 몇 개냐면 R1, 2, 3가 하나씩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ABC 해서 각각 3개가 있고, 또 라우터와 라우터 간에 연결되어 있는 이 시리얼 구간도 하나의 네트워크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전부 다 6개 있어요. A부터 F까지. 자, 각각의 네트워크는 A부터 F까지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이렇게 갖는다고 해보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A 네트워크는 200점, 100점, 그 다음 숫자점 0인데 C클래스 다 C클래스로 줘보죠. 지금은 그런데 이 X 이 세 번째 숫자는 여러분의 학번에 뒤에 두 자리로 하세요. 만일에 끝에 학번이 뭐 95번이다 아니면 001번이다 05번이다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숫자를 제외하고 그냥 5번만 넣던가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학번이 2019 19 010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앞에 뒤에 있는 두 자리 얘를 갖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10번으로 하면 돼요. 1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일에 내 학번이 이렇게 안되고 09번이다 이렇게 되면 뒤에 있는 두 자리 0, 9인데 앞에 있는 0을 제외하고 그냥 9번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200점, 10점, 9.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A 네트워크가 9.0이면 그 다음에는 하나씩 증가되는 값을 쓰면 돼요. 9.0, 10.0, 11.0, 12.0, 13.0, 14.0 뭐 이런 식으로 A 네트워크는 자기 학번의 제일 뒤에 두 자리 그걸 쓰고 그 B부터 F까지는 그 네트워크 번호부터 일씩 증가된 값을 사용해라 이거예요. 같은 네트워크를 쓰면 안 되니까. 자, 그럼 네트워크는 전부 다 이제 주어졌죠. 그리고 전부 다 C 클래스를 하니까 서브넷 마스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전부 IP 어드레스를 주면 되는데 여기 각각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여기에 이렇게 전부 다 표시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IP 어드레스는 여기에 맞춰서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을 우리가 세 가지 하고 스태틱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 만드는 방법을 전부 다 네 가지로 설명을 해줬는데 각각에 대해서 전부 다 이걸 구현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실습을 여기 보면 이제 네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죠. IP 어드레스 다 주고 난 다음에 RIP로 한번 동작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파일을 이걸 또 다른 파일을 열어서 이 IGRP로 한번 구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파일을 열어서 뭐 OSPF를 해보고 또 파일 또 하나 열어서 스태틱을 해보고 이게 각각의 방법으로 전부 다 구현을 하세요. 그럼 네 번을 해야 되겠죠? 네 번을 해놓고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데 모든 라우터에서 굳이 확인할 필요 없이 R0에서 그러니까 라우터 R0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한번 확인을 해봐요.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확인한 방법은 여기에서 이제 CLI에서 new 하고 난 다음에 얘늘어서 show IP 라우트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결과가 뜨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화면을 캡처를 하세요. 캡처를 각각의 방법으로 구현하고 그랬을 때 R0에서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이 라우팅 테이블을 캡처하면 파일이 전부 다 4개가 나오겠죠. 이 4개를 하나의 파일로 전부 다 묶어요. 그리고 PDF로 저장을 한 다음에 이 PDF 파일을 이 클래스에다가 업로드하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 내가 보고 싶은 건데 RIP로 구현했을 때 이 네트워크를 RIP로 구현했을 때 그때 R0에서 라우팅 테이블 또 이 IGRP로 구현을 했을 때 R0에서 라우팅 테이블 확인 OSPF로 구현을 하고 R0에서 라우팅 테이블 확인 또 스태틱도 마찬가지로 해놓고 라우팅 테이블 R0에서 확인 그리고 확인했을 때마다 그 이미지를 캡처한 다음에 이 4개 파일을 PDF로 저장해서 업로드해라 이런 거예요. 자, 요게 이번 과제예요. 그리고 요 파일은 이 클래스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과제 파일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요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 돼요.